지식인 같은 데 올라온 거는 다 광고 글인 거예요. 지도에서 검색을 해서 가장 가까운 카센터로 갔는데 모르는데 아는 척 하고 싶잖아요. 모르면은 바가지 먹을 것 같아가지고. 차를 운전해야 된다고 해서 차를 잘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합리적인 가격, 적당한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은 의심을 하고 계세요. 유난히 정보의 불균형이 심한 시장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정비소와 카센터 시장에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일이기도 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차량 관리 서비스 마이크를 만들고 있는 마카롱 팩토리 김기풍입니다. 저는 중고차를 몰고 다니고 있는 24살 김재희라고 합니다. 저희 차량 관리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사용자분들 중에 상당수가 차를 처음 구매하시고 차를 어떻게 관리할지 모를 때 저희 앱을 사용을 하고 계시거든요. 사회초년생이나 나이 어리신 분들이 차를 처음 구매하셔서 관리를 해야 될 때 사실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되게 만나 뵙고 싶었고요. 차량 관리는 어떤 건지 혹시 알고 계세요? 솔직히 잘 몰라요. 그러면은 그 뭐 엔진 오일이라던가 뭐 타이어 공기압이라던가 이런 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엔진 오일은 들어봤는데 타이어 공기압은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타겟하는 사용자층과 굉장히 정확하게 일치하는 사용자층이세요. 저희는 차를 운전해야 된다고 해서 차를 잘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운전하시는 분들이 뭐 저희 앱 같은 서비스를 사용하시면서 거기에 맞는 차량 관리 패턴, 차량 관리 안내, 차량 관리 서비스 내용들을 보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사실 도와드리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름이 마이클인지 약간 궁금해요. 저희 마이클은 마이비클의 약자고요. 저는 대표님 영어 이름이 마이클인 줄 알았어요. 그렇진 않고 그러니까 마이비클이고 좀 내 차를 잘 관리해주는 내 차의 비서 이런 느낌이 날도록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근데 이 자동차 정비와 관련된 이런 어플리케이션이 거의 없지 않나요? 지금까지는 왜 이런 걸 알려주는 게 진짜 없었지? 저는 그런 걸 항상 무슨 일이 생겼을 때 포털 사이트에 쳐서 보잖아요. 지식인 같은 데 올라온 거는 다 광고 글인 거예요. 저도 사실은 똑같은 경험을 했어요. 내가 필요한 서비스를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좀 더 쉽고 편리하게 썼으면 좋겠다라는 거에서 시작을 했어요. 친구들이랑 강원도로 여행을 간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자갈길이라 해야 되나? 그런 데다가 차를 세워두고 나왔는데 친구가 갑자기 차를 보더니 근데 약간 바퀴가 좀 빠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럴 리가 있겠냐 하고 만져봤는데 사실 만져보면 모르잖아요. 딱딱해서. 근데 봤더니 진짜 빵꾸가 난 거예요. 강원도 한복판에서 빵꾸가 나버리니까 멘붕이더라고요. 그래서 당장 아빠한테 전화를 걸었죠. 전 마이크를 몰랐으니까 아빠가 주변에 아무 카센터나 가서 그거를 메꾸어 달라고 봐달라고 하래요. 지도에서 검색을 해서 가장 가까운 카센터로 갔는데 되게 모르는데 아는 척 하고 싶잖아요. 왜냐면 모르면은 더 바가지 먹을 것 같아가지고. 느끼신 부분이 사실은 여성분이나 초보자분들만 느끼는 건 아니고요. 차를 오래 타신 분들도 사실 항상 느끼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동차 관리 쪽 카센터나 정비소를 자주 방문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가는 곳이 처음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보가 잘 안 쌓여 있고 유난히 정보의 불균형이 심한 시장입니다. 방문하기 좀 꺼려지고 그 이유가 사실은 정보가 전혀 없기 때문이거든요. 저희는 이런 서비스를 어떻게 하면은 초보자분들이 카센터나 정비소를 방문하는 문턱을 낮춰서 더 원활하게 정비를 하고 그 원활한 정비로 인해 예방 정비로 사고를 낮출 수 있을까 이런 것까지 고민을 했고요. 제휴 정비소라는 것을 만들어서 적어도 바가지를 씌우거나 고객이 모르는 상태에서 정비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사실은 정책을 짜서 신뢰를 가지고 만드는 파트너십을 가지고 있고요. 먼저 저희가 한 정책 중에 하나는 자세한 설명을 드린다예요. 이런 상황은 이런 것 때문에 발생을 하고 해결하는 방법은 이런 가격과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라는 거를 먼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린 다음에 정비를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 거고요.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정비소와 카센터 시장에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일이기도 해요. 카센터를 간다거나 자동차 정비를 할 일이 있을 때 학생의 입장에서 제일 두려운 게 가격이에요.
근데 한 번 이제 타이어를 간 적이 있는데 그때 가격을 듣고 되게 놀랐어요. 네네. 생각보다 엄청 비싸가지고. 그렇죠. 마이클에서는 그런 가격의 표준을 알려주는 건가요? 저희는 좀 가격을 좀 평준화하고 방문 전에 알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리고요. 다녀오신 분들의 후기를 공유를 해서 아 여기는 믿을만 하구나, 내가 서비스 받을 것들은 이런 가격이구나를 내가 정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데 사실은 좀 더 중점을 두고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정비소에 계시는 이렇게 사장님들도 고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합리적인 가격, 적당한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은 의심을 하고 계세요. 인터넷에서 잘못된 가격을 알고 오거나 내 차 가격이 아닌데 왜 이렇게 비싸냐라고 하시는 케이스가 있어요. 저희는 사실 양쪽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보고요. 사장님들 입장에서도 내가 정당한 서비스를 잘 제공을 했을 때 정당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도록 그 과정을 같이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느 지역을 가든지 어플에서 근처에 카센터를 확인해서 리뷰를 볼 수도 있고. 네, 리뷰를 볼 수도 있고요. 주요 품목들을 예약을 해서 방문해서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서비스에서는 그 제이님처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이 질문을 올리시고요. 또 차를 잘 아시는 분들이 그에 답을 해주세요. 그러면서 사실은 정보를 많이 공유하고 계시고요. 그럼 처음에 이 창업을 생각하셨을 때 직접 다 알아보러 다니시고 하셨을 거예요? 네, 제가 겪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알아보기도 했고요. 분명히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한 방법은 차계부라는 거였습니다. 차계부라는 거는 가계부는 아시죠? 네, 가계부인데 가계부를 차에 대한 내용으로 적는 거예요. 저희는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차계부를 잘 만들어 놓으면 차를 잘 좋아하시는 분들이 차에 대한 기록들을 많이 기록하실 거라고 봤고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를 만들어서 차계부를 사용하시는 분들의 데이터를 모아서 저와 같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그 데이터를 공유를 받고 이제 차량 관리에 대해서 이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장을 열어주게 된 거죠. 사용자의 사실 적극적인 참여로 발전을 해왔거든요. 게시판처럼 정보를 나눠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런 기능들 아니면은 이런 서비스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불편하다라는 것들을 사실 적극적으로 저희한테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저희도 앱을 계속 꾸준히 개선하면서 거기에 가장 중점을 두고 개편을 하고 있고요. 혹시 가장 업그레이드 된데 네. 좀 도움이 된 그런 글이 있었나요? 사용하시면서 제일 불편했던 점은 이제 자동화에 대한 문제였어요. 예를 들면 이제 차에 대한 정비 기록이나 주유 기록들을 직접 입력해야 되는 게 너무 불편하다,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아이디어를 제시를 해주셨고요. 그런 일환으로 저희가 주유소 카드와 연동을 해서 적립을 하면 내 마이클에서 바로 주유 기록을 받아볼 수가 있고요. 진짜요? 현대자동차 커넥티드카와 연동만 하면은 차에서 주행 거리가 업데이트 되는 것들 저희가 자동으로 받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 데이터를 가지고 차가 언제 관리를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려드리고 있어요. 오픈 플랫폼 서비스를 저희가 제휴를 한 후에는 현대자동차의 차량들은 그 마이클과 연동을 해서 차의 정보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현대, 기아, 제네시스까지 다 연동이 되고 있습니다. 진짜요? 차에 가서 뭔가를 확인하지 않으셔도 마이클에서 내 차는 언제 정비를 해야 되는지, 내 차는 언제 관리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알려드릴 수 있게 된 거죠. 굉장히 많이 편리해졌습니다. 요즘에 차의 기능이 되게 많아지고 있잖아요. 자율주행이라든지 차랑 되게 연계돼서 할 수 있는 뭔가 디지털화되는 게 많잖아요. 그런 거랑도 뭔가 엮이는 게 있는지도 좀 궁금하긴 해요. 나중이 되면은 자율주행이 된다거나 내가 직접 차를 소유하지 않는 시대가 왔을 경우에는 이것들을 누군가는 인지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정비를 해줘야 되거든요. 저희가 바라보는 시장은 모빌리티의 인프라 시장입니다. 미래 모빌리티 시장에서는 이런 차량들이 자동으로 정비를 받을 수 있어야 되고, 자동 정비를 받기 위해서는 뭐 예약 시스템이라든가 데이터 표준화 이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오픈 플랫폼으로 연결이 돼서 차와 서비스와 연결이 돼야 되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현대자동차의 오픈 데이터 플랫폼을 활용을 해서 하나씩 데이터를 연동을 해서 필요한 시기를 알게 되고 그 시기를 가지고 저희 서비스에 자동으로 연결시킬 수 있도록 작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보가 쌓이는 게 나중에 큰 그런 자산이 될 것 같아요. 공유차나 자율주행차들은 항상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대기가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처럼 정비를 받기 위해서 오래 기다린다던가
차가 뭐 하루 이틀 동안의 정비를 위해서 차가 서비스를 받지 못하면 그것 자체가 가치가 하락이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약 시스템, 정비를 받을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드는 것이 저희의 핵심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장기적인 관점으로 이루어진 것 같아요. 단순히 카센터, 정비소랑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차랑 관련된 모든 게 들어간 느낌? 누구도 사실 이동수단이 미래에는 어떤 식으로 변할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가진 문제를 해결하면서 미래의 변화에 가장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기업으로 변화하는 것이 저희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 자율주행 서비스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마이클에서 수리를 예약을 해놓으면 차가 혼자 알아서 가서 받고 오는 거가 되는 거예요? 차가 이제는 정비해야 될 때구나 라고 하면 쓰지 않는 시간에 자동으로 저희와 시스템 연결이 돼서 정비를 받고 뭐 타이어를 교체해 온다던가 이런 시대가 올 거라 보고 있고요. 내가 정비를 하러 가지 않아도 이미 차는 항상 최고의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새벽 탈출이라고 하세요. 네. 새탈을 차가 직접. 네,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자동차 정보는 많이 도움이 되셨나요? 제가 원래 진짜 자동차에 대해 아는 게 별로 없었는데 여기 와서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요. 기본적인 거는 알기는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되게 쉽게 알 수 있는 어플이 있다고 하니까 오늘 꼭 한번 보고 싶어졌어요. 얘기를 하면서. 사용해 보시고 이런 건 정말 좋구나. 근데 혹시 이런 건 좀 불편한데 라고 하시면 저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면 꼭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제 또래 친구들한테도 소개를 시켜주고 더 가서 아빠한테까지 소개를 해주고 싶어요. 아빠도 잘 아시긴 아시는데 그런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다 도움이 되는 어플일 것 같아서 좀 기대돼요. 궁금해요. 잘 사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럼 나중에 네. 그 커뮤니티에 강원도에서 빵꾸난 차 찾으면 네, 제가 답변을 하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진짜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카롱 팩토리 대표 김기풍입니다.